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자, 오늘은 논문 14번째 시간입니다. The Substance Use Risk Profile Scale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저번 논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물질 사용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우리 설문지입니다. 총 이제 이 SURPS라는 약자로 해서 총 23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거를 4가지 성격으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hopelessness, anxiety sensitivity, and impulsivity, sensation seeking인데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이제 무망감이라고 합니다. 이 무망감, 무력감이랑 비슷한데 무망감이라고 해서 무력감은 현재 자체에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지만 무망감과 거의 비슷한데 무망감은 약간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도 약간 다 사라진 정말 이제 무기력의 현재형과 미래형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anxiety는 이제 불안이죠. 불안도가 높은 경우. 그리고 impulsivity는 충동이죠. 충동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sensation seeking은 굉장히 위험한, 자극적이고 짜릿한 그런 감각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개수는 이 무망감을 측정하는 게 7가지 항목, 불안을 측정하는 게 5가지 항목, 그리고 충동을 측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5가지, 감각을 추구하는 게 6가지입니다. 총 다 더하면 23가지 설문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항목별로 이제 내가 무망감, 무력감이 얼마나 높은지, 불안감이 얼마나, 충동감, 감각 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파악해서 그 점수가 높은 분들이 이제 약물 사용, 알코올이든 뭐 마약이든 이런 사용의 위험도가 높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분들은 한 가지만 높게 나올 수도 있고 2가지 이상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점수는 1점부터 4점까지 매우 그렇다. 응답의 질문에 대해서 매우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2점, 그렇다가 3점, 매우 그렇다가 4점인데 예외적으로 이 무망감에 대한 질문은 반대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만족한다. 보통 매우 그러면 4점인데 나는 그렇게 되면 점수가 높아지겠죠. 우리가 점수가 높아진 결과가 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문만큼은 이 1번 항목에서만큼은 예외적으로 반대로 대답합니다. 나는 만족한다. 그래. 그러면 매우 그래. 그러면 4점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답변할 텐데 여기서는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1점 역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4번 성격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질문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내가 어디에 얼마큼 해당되는지를 점수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는 만족한다. 삶이 여러 가지 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만족하는 분들이 있고 만족을 항상 못하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만족을 많이 할수록 1점, 만족을 많이 못할수록 4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행복하다. 비슷한 말이죠. 만족한다. 나는 행복을 느낀다.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확신. 나는 미래가 좋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 1점, 가까울수록 확신이 안 되고 미래가 불안정하고 걱정될수록 4점. 내 성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 나가고 있는 성취가 자랑스러우면 1점, 자랑스럽지 못하면 4점. 나는 실패자라 느낀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이 좀 실패하고 잘못된 것 같다. 느끼면 4점, 느끼지 않으면 1점. 나는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다는 거 느끼면 1점, 기분이 안 좋다고 느끼면 4점. 나는 내 미래에 열정적이다. 마찬가지로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은 전반적으로 내가 현재 느끼는 만족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 기대감, 확신,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첫 번째, 어지럽거나 기절할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공황장애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할 수 있겠죠. 심박동이 변화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또 무서워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조해지면 겁이 난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신체 감각, 떨림이라든가 약간 추위라든가 어떤 뭔가 약간의 두근거림 이런 것들을 느끼면 겁이 난다. 저림.
나는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겁이 난다. 뭔가 이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런 감각들이 일반적으로 간헐적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도 느낄 수 있지만 그 감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게 강할수록 불안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동입니다. 자, 충동.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나중에 진짜 그때 당시에는 맞다,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할 일이 자주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는 종종 멈춰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다. 어떤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잠깐 상황을 멈추고 내가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행동하고 선택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순간에 일단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후회할 일도 많이 생기겠죠. 나는 딱 대놓고 충동적인 사람이다. 충동에 좀 취약하다. 충동을 즐긴다. 자, 다섯 번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인을 교묘히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이거는 약간 결과주의적이겠죠. 우리가 주변인들을 잘 이용한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교묘히 이용한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을 좀 도구로서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사람과 주변 환경과 이런 이 주변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토사구팽처럼 쓰고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다면 이 충동성이 좀 높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각 추구입니다. 이건 굉장히 짜릿하고 스릴 있고 뭔가 이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인데 스카이다이빙을 좀 해보고 싶다. 나 전혀 하기 싫어 하면 1점이겠죠. 정말 내가 이제 하고 싶고 실제로도 많이 해, 종종 해. 그러면 4점이 되겠습니다. 관습에서 일반적인 트레디셔널, 컨벤셔널한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더라도 새롭고 흥분되는 경험을 내가 즐긴다. 라면 체크. 약간 나를 긴장시키고 약간 좀 부정적이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약간 내가 힘든 일을 좀 선호하고 좋아한다. 왜냐면 그게 또 재밌다고 느끼는 거죠. 오토바이 같은 좀 위험한 이런 이제 탈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타고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것들. 불법, 설사 불법이라도, 물론 뭐 심각한 불법은 아니겠지만 어떤 행위가, 어떤 경험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걸리지만 않는다면 혹은 그 불법이 아주 크지만 큰 이제 그것만 아니라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 나는 황량한 지역, 그 아무도 없고 정말 뭐 들판 어둡고 무섭고 정말 황량한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지역에 하이킹, 산책 뭐 이런 것들을 즐긴다 라고 해당하면 이 감각 추구형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주로 좀 해당이 되시는 것 같나요? 보통 충동과 감각 추구가 조금 비슷한 경향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불안감, 무만감, 무력감이 조금 유사한 이미지로 엮일 수 있고 또 알코올 사용 장애, 또 약물 사용 장애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보통 우리가 갈망, 크레이빙과 연관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이 무만감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이 금단과 withdrawal 연관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해당되는 분들은 알코올 금단, 알코올 의존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그런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 3번, 4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약간 충동, 갈망, 사회적 음주 이런 내 어떤 자극을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술을 더 즐겨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20대 초반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술을 마시면 얼마나 내가 좀 빠질까 아니면 그렇게 빠지는 건 위험이 없을까를 좀 판단하는 기준도 되고, 알코올 사용장애 정도가 좀 중등도 이상 높으신 분들이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본인을 이제 회복하는, 돌아보는 시기를 가질 때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마실까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분석하면 본인 스스로를 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회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설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설문지 논문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